안녕하세요. 무성보르시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에 또 시장이 마감이 됐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면 그쵸. 그동안 이렇게 여기서 1차 상승, 여기서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4차 파동 조정, 그 다음에 이제 5차를 가야 되는데 이제 5차가 안 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조정 파동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 5파 상승 파동 갈 수도 있는데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조정 중이다. 그쵸? 예, 조정 중이다. 그래도 주봉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중요한 저점이 제가 첫 번째 중요한 저점이 여기라고 했죠. 이제 여기가 실제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요 정도 왔을 때 이런 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살짝 조정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 라인을 지지해 주냐 못 해주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그 다음날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네 이렇게 보면 지지를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금물이죠. 근데 그냥 깨버렸어요. 음봉으로 깨고 거래량도 살짝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시장의 주포가 외국인이라 하면 외국인은 굳이 이걸 사서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생각이 있으면 이 지점까지 이제 오지도 않죠. 그 다음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죠. 왜냐하면 이제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갱신이 됩니다. 계속 고점은 갱신이 안 되죠. 저점은 계속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 돌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때도 여기를 지지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고민해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양봉 나왔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다시 올려준 다음에 살짝 조정한 다음에 다시 저점을 높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또 조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물린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려는 상승 파동이 이르면 이 저점까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저점을 갱신을 했는데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의 반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만 보면 얘가 이제 반등을 하면 이 물린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 물린 매물들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다시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이런 양봉에서 이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양봉에서 들어가고 이 저점을 이제 훼손하면 그냥 손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석적인 추세 매매로 들어가면 이 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이 봉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석적인 거고 손절 라인은 똑같이 여기로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이 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10% 이내로 이제 손절을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측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냥 다음날 깨버렸어요. 그러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깼죠. 그럼 이제 이전 저점이 여기입니다. 이전 저점이 여기고 지금 이제 여기 종가 기준으로 이 저점 라인을 보면
5%도 안 돼요. 지수가. 하락률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저점도 깨고 내려갈 수 있다. 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매도를 엄청나게 한 건지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건지 그쪽은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봉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암울하잖아요. 굉장히 암울하지만 월봉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월봉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파동이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1차 파동이 나왔고 2차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파동이 나왔고 4차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뭘까요? 5차 파동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쫄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거죠.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추세 매매의 어떤 그 타이밍을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죠. 하락 추세이잖아요. 하락 추세이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사람이면은 여기 양봉에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봉은 조금 확률이 낮은 양봉이 되겠죠. 그래서 빠른 사람은 이 양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양봉에 들어가고 이 양봉의 저점, 월봉이니까 이 양봉의 저점 폭이 꽤 클 거니까 양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W가 오른쪽이 조금 더 낮은 바닥이니까. 그리고 이제 윌리엄 오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바닥이 더 낮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봉에서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윌리엄 오닐의 타점은 어디냐면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W. 여기서 이제 여기 W도 보면은 이 고점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건데 돌파를 못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상승 파동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 여기가 이제 38.2, 그 다음에 이제 50%, 그 다음에 61.8. 보통 이렇게 조정을 하고 반등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계산하는 게 키움 차트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여튼 차트에 있습니다. 도굴 안에 있는데 제가 못 찾겠어서 지금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언제 매수하느냐? 이제 이 양봉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빨리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양봉이 떴겠죠. 양봉이 떴으니까 여기서 따라 들어가던가, 아니면 나는 정석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여기 시가나 종가, 음봉의 종가,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를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거나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 쭉 뺐고 지금 이제 월봉 두 개가 음봉이 됐습니다. 아직 8월 달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굳이 바닥에서 높이 떠 있는 상태고 내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이런 생각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음봉을 3개까지는 그린다고 치면, 3개, 이게 음봉이라고 치고, 만약에 네 번째 이렇게 양봉이 딱 뜨면, 월봉상 양봉이 뜨면 이제 이때 빨리 들어가면 되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때가 이제 1차 매수로 빨리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매수 타점은 여기죠. 이봉의 종가나 이봉의 시가를 돌파할 때 당연히 그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1차 상승, 2차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5파 상승에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된다. 굳이 이 음봉에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를 보면 먼저 니케이 먼저 볼까요? 니케이도 보면은 그쵸? 그냥 하락 추세인 거죠.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하락할 때는 훨씬 더 빨리 그 선행 지표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행 지표로 월봉을 보더라도 그쵸? 몇 개월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월 동안 지금 여기 윗꼬리까지 가면 거의 6개월 보름 이상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보면은 대만은 2개월 정도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상해는 이제 그동안 빠진 게 있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뭐 중국이 좋네요. 홍콩은 안 좋네요. 홍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증시는 지금 조정을 한참 전에 시작을 했다. 이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가 봐요. 이때 좀 조심을 그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보면 다우는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러네요. 나스닥도 이제 조정을 좀 하려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음봉 한두 개 보여주고 바로바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S&P도 상승 가고 있고 독일 상승, 유로스톡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 이런 쪽은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고 아시아 이런 쪽은 조금 그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쵸? 그리고 이 다우존스를 보더라도 21선은 이제 완전히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죠. 물론 여기 이제 십자형 도지가 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닥권에서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면 이제 상승 신호로 보거든요. 이 캔들을.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지금 애매하니까. 왜냐면 이게 요 부분이 바닥권도 아니고 보면은 상당히 고가권이고 나스닥도 21선을 꺾고 내려왔다. 그쵸? S&P도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일단은 21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선물을 보면 지수 선물을 보면 약간 바뀌었네요. US 이런 식으로 실시간 이걸로 봐야 되는데 그죠? 아닌데 이게 약간 바뀌었네요. US30이 저건가? 다우존스인가? 이게 S&P 500일 거고 이게 기술주 1000일 거고요. 100일 거고 그러면 나스닥이 좀 빠졌네요.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S&P가 일단 지수가 좀 안 좋긴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 전체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1선 아래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엄청난 거래량을 싣고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니케이는 지금 음봉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고 있어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기 하락 추세이다. 단기 하락 추세이니까 굳이 매수를 들어갈 필요 없다. 그쵸? 월봉상을 보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래서 5파 상승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
S&P 월봉을 한번 볼까요? 얘네는 뭐 그냥 쭉쭉쭉 상승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이제 4파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제, 왜냐면 그 코스피도 상당히 고점에 있잖아요. 고점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분할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채널 나름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막 요즘 떨어지니까 뭐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많이 그러는데, 뭐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원칙대로 해야지, 남이 고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따라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뭐 주식 비중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주식 비중이 지금 현재 뭐 10% 있다, 뭐 그러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 들어가도 뭐 상관이 없겠죠. 조금씩. 근데 지금 주식 비중이 뭐 한 50%, 60%, 70% 정도 있다. 지금 현재 따라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죄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뭐 신흥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단타 좀 했고, 뭐 종목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지금 현재. 페노션 이날 샀죠. 주봉을 보고, 여기 돌파하는 걸 보고 샀는데 어제 오늘 떨어져서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해서 어차피 뭐 한 이 정도, 여기 뭐 한 7,250원, 뭐 300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할 거니까. 그리고 뭐 비중을 실어서 산 것도 아니고 조금 산 거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주식들이. 그리고 오늘 또 눈에 조금 띄는 주식이 이거더라고요. SKC. SKC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인데, SKC 실적을 보면,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1350억을 나왔습니다. 이전 실적과는 완전히 다른, 그쵸? 한 해에 뭐 1500억, 1700억, 2000억 이렇게 했는데, 한 분기에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소량 샀어요. 소량. 뭐지? 왜 안 돼? 마탱이 갔네요. 됐다. 그래서 아침에 막 치고 올라가길래 샀다가 고점에서 팔고 다시 샀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길래 다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얘도 뭐 소량을 샀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쵸, 10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10주선을 돌파하고 거의 이봉의 종가, 여기를 다 돌파를 해버렸죠. 거래량이 실려서. 그래서 좀 더 쭉쭉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봤던 거고, 얘도 이제 종가가 5% 정도 되고 저가가 마이너스 8%니까 여기서 손절하면 이제 1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0% 이내에서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할 예정이고,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SKC하고
이제 신흥을 이렇게 조금 단타하면서 나중에 다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이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그동안 뭐 샀던 비중 대비 굉장히 조금 샀기 때문에 뭐 의미 없습니다. 그게 그냥 뭐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그냥 뭐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 연습을 하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웬만하면 사면 안 돼요. 종목들 웬만하면 사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물리기 때문에. 근데 아주 조금씩 산다 그러면 뭐 그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조금씩 사는 거는 그죠. 얘도 여기서 한번 쭉 뽑았다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 때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것도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가치 대비 이제 저렴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 해야 돼요. 무조건 상승 추세에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도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매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 조정할 때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조정할 때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 파동만 나왔을 때는 요게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왜냐면 이렇게 다시 하락한 다음에 다시 꺾어서 올리고 여기를 돌파해야만 이 봉이 상승 추세이구나, 상승 추세의 시작이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오지 않는 한 이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상승 추세의 시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 조정할 때 매수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해서 이 조정할 때 따라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면 이제 크게 먹는 거고, 그냥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그냥 빠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정에서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낫고, 조정을 할 때 매수하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죠. 이 구간에서. 왜냐면 여기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4파 조정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제 그걸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피보나치 38.2, 50, 그리고 61.8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거죠. 요게 여기에서 이제 조정 시 매수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시 매수할 때.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하잖아요. 잠깐 누가 찾아와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기업의 이익도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의 이익이 하락 추세일 때는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아주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는 괜찮아도. 그래서 이제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상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1파는 1파 당시로 우리가 시간을 옮겨가면 절대로 이게 1파인지 알 수가 없다. 대신에 2파 조정을 확인하고 이 고점을 넘는 3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1파 상승으로 가정을 해서 이 조정할 때 만약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따라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변곡점, 이 변곡점 때 들어가고 당연히 이 변곡점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고, 그럴 때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할 때는 손절은 보통 10% 이내에서 끊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파 상승을 하고 이제 4파 조정을 확인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얼마든지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건지 예상을 한 다음에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고, 그쵸? 계획을 세우고 이제 5파 상승을 기다리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냥 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A파, B파, C파 이렇게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죠. 이걸 A파라고 그러고 반등하는 걸 B파라고 그러고 이제 하락하는 걸 C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하지 않는 게 좋죠. 공매도면 몰라도. 그래서 간단하게 IHQ로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됐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파 상승,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는 1파 상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2파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쳐주고 있어요. 강하게 쳐주고 있습니다. 쳐주고 있고 이제 다시 조정했다가, 중요한 게 한 이 정도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가나 종가, 이 고가를 돌파로 하면 이제 너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이제 돌파해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죠. 여기 봉에서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 봉이나 이 봉, 그렇죠? 이 봉이나 이 봉, 그리고 손절 라인은 웬만하면 10% 이내고, 여기서는 뭐 좀 깊게 본다고 하면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파 상승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하고 이제 3파 상승을 가는 거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량 실어서.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조정을 3파 상승 중에 3파 상승한다고 해서 3파 상승이 그냥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3파 상승 중에도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A파, B파, C파 이러고 가요.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다 이 생로병사가 또 있거든요. 각 파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손절 폭이 한 얼마나 되나 볼까요? 한 10% 정도 되네요. 다행스럽게. 그러면 이제 샀는데 이렇게 이날은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매수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봉이 없었다고 치고 이 나머지 3개 음봉의 거래량을 보면 이전 양봉 거래량 대비 확 줄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절 라인을 깼네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돌파하면 다시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다시 재돌파했고 거래량이 또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포형들이
떨굴라고 우리 떨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돌파하면 다시 사야 됩니다. 10% 손절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서 10% 손절 한번 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약 7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유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상승 퍼덩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을 지나 보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상승 파동 중에도 이렇게 상승 파동 중에도 조정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냥 쭉쭉쭉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조정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상승 파동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얘가 상승 파동이 아니고 하락 파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전 저점을 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파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승 파동 중에 조정할 때 특히나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승 파동 중에 조정 파동에서 매수해서 다시 상승을 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무 때나 막 조정 시에 매수하려는 습성이 생겨요. 그런 그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죠. 상승 파동이면. 근데 안 넘고 그냥 내려와 갖고 여기를 깼잖아요. 그럼 얘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 조정 파동에서 내가 계속 상승할 줄 알고 조정 파동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를 깼다. 그러면 그냥 손절해요. 볼 거 없이.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 라인 깼을 때 이때 손절하는 것처럼 그냥 손절합니다. 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거 반등하게 째갖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따라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음봉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가 잘 된 매수한 게 잘 된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 중에 계속 상승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가를. 근데 못 넘어가고 거래량도 안 터지고 이 음봉에서 앞 양봉의 거래량만큼 터졌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위험 신호를 또 보여준 거죠. 그럼 이때 미리 손절해도 되고 아니면 확인을 하고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손절했으면 이날은 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손절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전 저점을 깨고 여기 저점도 깨고 지금 여기 저점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음봉에서는 매수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뭐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27% 빠졌잖아요. 그쵸?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 또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내가 가치 투자라 하더라도 가치 투자자들은 뭐냐면 싸게 사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이런 양봉 돌파할 때는 안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락할 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단 상승 추세 중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주가가 상승 추세 중에 조정할 때는 사도 된다. 그리고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가면은 이 고점을 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조정하는 건 좋다. 근데 이전 저점을 깨는 순간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치 투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손절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또 뭐냐면 이제 이거는 IHQ라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좋은 기업이라고 쳐봅시다. 좋은 기업이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치면 내가 만약에 시간 지평이 상당히 길다. 뭐 1, 3개월, 5, 6개월이 아니고 나는 기본적으로 5년, 10년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큰 조정할 때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조정할 때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예를 들면요. 이제 월봉으로 봐야겠죠. 내가 이렇게 그 뭐죠? 시간 지평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과거로 설명하는 거니까 쉽습니다. 당시로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가 이렇게 상승 추세 조정 반등을 했으면 여기를 넘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못 넘었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뭐 하락 추세인 거죠. 지금 월봉이라 이게 시간 지평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데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데라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는 뜻이고 하락 추세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은 좋다. 내가 시간 지평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샀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이런 거를 뭐 한 10개 정도로 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샀으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 또 이제 매수하는 거고 다시 하락 추세로 가면은 다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시간 지평이 굉장히 길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녹화 시간이 굉장히 또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